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락 이야기 신강섭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디펄플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디펄플은 이안 길런과 로저 글로버를 영입한 후에 Concerto for Groove and Orchestra라는 앨범을 내놓게 되죠. 이겁니다. 존 롤드가 고집해서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거기에 지휘자는 말콤 아놀드죠. 말콤 아놀드 자신이 작곡가이기 때문에 존 롤드의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 주었습니다. 존 롤드가 이 컨체르토를 작곡할 때 말이죠, 자기가 살던 작은 아파트에 피아노가 없었대요. 아파트가 작아서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감당할 돈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 3악장의 오케스트라 곡을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악보에 적었대네요. 이 정도면 음악의 천재적 소질을 가졌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때 그가 만약 피아노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오케스트라 곡이 아니라 피아노 위주의 곡을 썼을 거라고 하네요. 존 롤드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자기네는 인스트루멘털 뮤직, 악기 위주의 밴드이기 때문에 노래 가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한 예로 스모크 온 더 워터를 들어보면 그것이 유명한 락 뮤직이기는 해도 거기에 가사가 허접하게 짝이 없죠. 3악장으로 되어 있는 이 콘체르토도 그렇습니다. 디퍼플 밴드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리허설을 하던 중 점심시간에 근처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존 롤드가 이안 길런에게 이 악장에 노래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쓸 가사를 만들어 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존 롤드는 자기의 작품에 쓸 노래 가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안 길런이 음식점 냅킨에 볼펜으로 대충 적어서 만들었던 노래가 그 대작 오케스트라 음악에 쓰였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안 길런의 인터뷰에 실제 나와 있습니다. 한편 존 롤드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자기가 작곡을 하면서 이안 길런에게 노래 가사를 일주일 전에 부탁했었다고 얘기합니다. 둘이 서로 말하는 게 다르네요. 어쨌든 음악, 노래, 가사 모두 훌륭하죠. 디펄플의 헤비메탈 음악을 기대한 팬들한테는 큰 호응을 받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런던에서의 로열 알버트 홀 공연 이후에 미국에 와서 같은 것을 한 번 더 공연했죠. 이때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스트라 악보를 잊어버려서 한동안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후에 같은 장소 로열 알버트 홀에서 다시 공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것이죠. 이 공연에서는 원래 악보가 분실되었기 때문에 다른 클래식 작곡가의 도움을 얻어서 그 사람이 옛날에 이 앨범과 그 당시에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면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재생하는 데 성공했다 그럽니다. 이 앨범에서는 그때의 디펄플 멤버 중에서 리치 블랙모어 대신에 스티브 몰스가 그때의 리치 블랙모어와 똑같이 연주를 하죠. 더욱이 여기에는 블랙 사바스에도 있었던 러니 제임스 디오 등등 다른 뮤지션들도 많이 참가해서 디펄플의 히트곡들을 많이 부릅니다. 존 롤드는 2012년에 죽었는데 그가 디펄플에서 은퇴하고 죽기 전까지 이 콘체르토를 세계의 여러 오케스트라와 함께 20번 정도 더 연주했습니다. 그때마다 디펄플이 같이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락커들이 함께 했죠. 그 중에 CD로 나온 것이 이것이죠. 특히 여기에는 기타리스트들 중에서 디펄플의 스티브 몰스와 함께 조 바나모사가 있군요. 보컬 중에는 아이언 메이든의 브루스 디킨슨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존 롤드는 락과 클래식 음악을 혼합한 음반들을 많이 작곡, 연주했죠. 모두 이것들입니다. 그 중에는 락 음악이라기보다 순수 클래식에 가까운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존 롤드가 죽은 후에 그를 기념하여 열렸던 공연의 DVD인데 여기에는 디펄플 멤버들과 함께 릭 웨이크만이 존 롤드의 곡을 연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락과 클래식 이외에 존 롤드는 이런 재즈 음악도 만들었죠. 이건 제 취향에 꼭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작품을 집대성한 것이죠. Jesus Christ Superstar, 헤비메탈의 방송 중에 왜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얘기가 나오냐 하겠지만 말이죠, 이 얘기가 없이는 이안 길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여러가지 기념품들, 모자, 커피 머그, 그리고 이건 스튜디오 음반, 이안 길런이 여기서 지저스이죠. 한국의 성음 음반사에서 발매된 라이센스 음반입니다. 그 악보,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자서전에 의하면 말이죠, 그의 칠필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작사자인 팀 라이스와 함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작곡할 때 말이죠, 그때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22살이고 그의 처음 뮤지컬인데 지저스를 맡을 가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Concerto for Groove and Orchestra를 로열 알버트 홀에 가서 보게 되었어요.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그때의 지휘자 말콤 아놀드와 같은 음악대학 로열 컬리지
컬리지 오브 뮤직을 다녔고 작곡가이며 선배로서 서로 알고 지내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다죠. 여기에서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이안 길런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지저스 역으로는 이런 괴성, 스크림을 할 수 있는 가수가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안 길런이 그 뮤지컬에 참가하여 녹음을 마치죠. 그러니까 그게 이 스튜디오 앨범입니다. 그 후에 뮤지컬이나 영화 등에서는 이안 길런이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디펄플로 시간이 없었고 만약 이안 길런을 꼭 써야 한다면 영화사에서 디펄플 전체 멤버들에게 막대한 대금을 치러야 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대체하게 된 거죠. 이 앨범은 이안 길런이 예수가 아니고 잭 니콜라우스가 예수인데 여태까지의 수많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 중에 이것이 처음이죠. 그 후에 20년 후 그때 똑같은 뮤지컬 캐스트가 다시 녹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영화음악. 안에는 이렇게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들로 이런 DVD도 이건 말고도 제게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앨리스 쿠퍼가 킹 헤롯으로 나오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도 있고요. 제가 그간 나온 모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앨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저처럼 많이 들어보고 뮤지컬을 많이 본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영화에서 지저스를 맡았던 테드 닐리죠. 테드 닐리의 친필 사인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맡았던 이번 엘리먼, 저의 부탁으로 자기의 친필 사인과 함께 이렇게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노래 가사를 이렇게 써주었어요. 친필 편지도 함께요. 또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뮤지컬에서 특이한 사항은 이 앨범에 참여했던 수많은 가수들, 뮤지션들이 그 당시 혹은 그 후에 여러 락밴드에서 활동하고 성공했는데 그 이름들이 여기 쭉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기 다 써드릴게요. 디퍼플은 물론이고 맨프레드 맨, 조 코커스 밴드, 그리고 폴 맥카트니 앤 윙스의 기타리스트도 이 뮤지컬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뮤지컬이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하드락에 크게 기여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요. 그때 예수역을 맡았던 이안 길런은 후에 블랙 사바스에 가입해서 Born Again이라는 앨범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앨범과 블랙 사바스 이안 길런, 그 전에 예수역을 맡았던 이안 길런과는 다른 모습이죠. 다른 악마 같은 행태라고나 할까요? 또한 신기하게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작사가인 팀 라이스는 철저한 무신론자랍니다.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즐겼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 중에는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그 12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을 당시에 레널드 다빈치의 명화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걸 흉내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락 키보디스트들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흉내낸 것이 있습니다. 재미있죠? 릭 웨이크만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존 롤드와 키스 에머슨이 좌청룡 우베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런 그림들도 있어요. 이거는 모두 프로그레시브 락 기타리스트들이죠. 예수가 있어야 할 가운데 자리에 핑크 플로이드의 데이비드 길모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프로그레시브 락 기타리스트들이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녹음하고 뮤지컬로 꾸몄는데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 말에 한국에서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뮤지컬로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장짜리 LP로 판매됐댔어요. 예수님으로는 김도향, 막달라 마리아 역으로는 윤복희, 가롯 유다는 추성웅, 헤롯 왕으로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역을 맡았었죠. 한국 최초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그때 제가 구입하지 않은 게 지금도 한이 됩니다. 사실은 그걸 사러 갔댔어요. 그런데 레코드집에 갔더니 핑크 플로이드의 Wish You Were Here가 라이센스로 나온 겁니다. 저는 주저할 것도 없이 그것으로 핑크 플로이드를 사버렸죠. 백판으로 이미 많이 들은 건데도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앨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공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곧 이어서 할 이야기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또 다른 히트작 세라 브라이트맨이 주연을 맡은 Phantom of the Opera. 네, 농담입니다. 곁길로 너무 많이 가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 방송은 하드락, 헤비메탈, 프로그레시브 락 이외에는 되도록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작년에 발간된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이 자서전 책 제목이 Unmasked인데 자기의 뮤지컬과 관계 있지 않은 락커들이나 당시의 클래시컬 뮤직 연주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흥미로운 책이죠. 그럼 디퍼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존 롤드 이외에 이 Concerto for Group and Orchestra에 불만이 많았던 디퍼플 멤버들은 곧 In Rock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디퍼플의 헤비메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